1차, 2차, 3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힐링팜 테라피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클 포효를 통해서 림프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서클 포효를 많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순환이 잘 되는 부위는 거기에 약효물질도 잘 가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해결이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부위는 그 부위에 약효물질도 잘 안 가요. 그렇잖아요?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한 부위에 약효가 더 안 가니까, 약효물질이 안 가니까 더 작용이 늦죠. 그렇죠? 그럴 때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면 훨씬 더 빠르고 또 확실하게 효과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런 외부적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채워주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약효를 더 증강시키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까지 림프순환이 안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가 저리고, 뭐 어디가 아프고, 아니면 어디가 붓고,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림프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그 부위에 아주 자잘한 모래 같은 것이 바짝바짝거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굴기연조처럼 바가작바가작거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주 차돌멩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자갈처럼 이렇게 각진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교통방지턱처럼 이렇게 큰 이렇게 기다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과연 그럴까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소리도 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쿠션처럼 그냥 이렇게 뭉근하게 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 사람 몸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는데 저는 그 바짝바짝거리는 딱딱한 거는 저는 칼슘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래된 염증은 그게 석회화 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여기 지금 뭐냐면, 그 가방을 옆에 놓으시면, 그러면 옆에 사람이 계속 올 때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가방은 옆에 바닥에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의 신청자가 풀로 찼기 때문에 가방은 다 이렇게 그 자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래된 그 부위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다는 소리는 거기 혈관이 그 확장돼 있고 혈액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흥분을 해요. 우리가 그럼 갑상선이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칼슘 수치를 떨어뜨려야 부검신경이 빨리 흥분해서 열을 빨리 내니까 칼슘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뭐냐면, 칼슘 수치를 떨어뜨리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혈중에 있는 칼슘을 어디로 하냐면 뼈로 보내요. 그래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한시가 급할 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혈액 밖에서 버려버려요. 어디로? 조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면서 만성적으로 계속 신경 흥분이 되고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위에 석회가 쌓여서 만성 부위가 석회화되는 작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염증이 오래된 부위는 석회화되잖아요. 석회화되는 것들이 그 염증 부위에 무슨 석회를 부르는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혈관들이 모여있고 혈액 속에서 자꾸 칼슘을 내뱉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 있는 부위는 어떻게 돼요? 칼슘이 다 낄 수 있어요. 근데 자, 염증 있는 부위는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있는 부위는 다 염증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덩어리로 있으면 그 염증 부위가 덩어리로 있는 거고, 조금씩 이렇게 있으면 그게 점상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몸속에 그런 부위가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딱 처음에 느낄 때 여기 이상한 거 있어요 하는 사람들 여기 아마 절반은 될 거예요. 그리고 몇 군데 문의다 보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위가 많으면 거기에 염증이 많은 거겠죠. 근데 그게 진짜 가볍게 문질러 주는데 그게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고 실제로 외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행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렇게 느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마사지들, 저쪽에 안쪽에 저기 자리 있네. 마사지들을 받다 보면 아주 세고 강하게 하는 것들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게 해야 마사지를 받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마사지를 세게 받는 사람 치고 좋은 거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한테 그렇게 받아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와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마사지 부위들이 신경절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압통은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마사지 받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경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사지는 여러분들이 아프게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 다 결혼하셨으니까 그 애인하고 사랑을 나눌 때처럼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사지 받는 것 중에 제일 비싼 마사지가 뭐냐면 롤핑 마사지라는 거예요. 보통 마사지를 한 시간당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건 적어도 시간당 한 20만 원 해요. 그래서 일반 샵에서는 안 하고 병원에서 특별한 사람한테 하거나 아니면 호텔 샵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20만 원에 30만 원 정도 시간당 그렇게 해요. 그것들은요 그냥 정말 가볍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억울할 거야. 저렇게 쉽게 하는데 저 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림프 마사지를, 힐링팜 테라피를 할 때, 힐링팜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구호는 뭐냐면, 대충, 설렁설렁, 살살이에요. 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한번 해볼까요? 대충, 설렁설렁, 살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되고, 세게 하고 막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환자들한테 직접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약국에 이제 항상 바쁜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토요일 날 처방전이 끝나고 난 시간 이후로 뭐 한 시간 정도 아니면 2시간 정도. 이런 시간대 여러분들의 약국을 한번 강의실을 만들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사과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마사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처음에 한 명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뭐 처방전이 끝나고 한가지 시간에 뭐 1시간 정도나 이렇게 해서 거기 모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칠판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아니면 칠판 없으면 이렇게 책자 이렇게 자료 드릴 테니까 배포하고선 책자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 부위에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제 약을 판매하는 약사에서 그 사람한테 아픈 거를 개선해주는 선생님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도 상승이 되고, 야, 요렇게 쉽게 고쳐주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건 얼마나 더 잘할까는 그런 어떤 생각도 확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직접, 그거 언제 바쁜데 내가 이걸 언제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급한 경우에는 한두 번 할 수도 있지만 약국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게 한 명이 소문나면 한 명이 3명 되고 3명이 소문나면 10명이 금방 돼요. 그러면 매주 그렇게 강의하고 끝나고 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약국에서 약사님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약국이 하는 역할이 크죠. 만약에 무릎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근데 서클포유를 먹어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렇게 같이 마사지를 하면 훨씬 더 빨리 해결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전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마사지하기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대개 보면 국소적인 어떤 부위 뭐 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염증이 생기는 부위는 그 부위를 마사지로 밖에서 해결해 주고 뭐 안테나 서클이라면 기타 등등의 다른 재질 뭐든지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용하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옷 벗겨놓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보호자를 불러서 그분한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몸이 다 좋아져요. 저희는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혹독하게 시키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직접 환자들 갖고 해서 결과를 봐야 되니까 어머니를 이제 그럼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가. 근데 이거는 마사지니까 사람이 교재니까 주변에 많이 아프신 사람을 이렇게 모셔오라 그래요. 모셔오는데 마침 그 분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 어머니가 이제 뭐냐면 어떻게 아프시겠더니 그냥 종합병원이래. 여러분들 통하는 거 있잖아요. 종합병원 근육통 없는 데 없고 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뭐 다 아픈 데가 그리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같이 같이 와가지고 연습판이라고 이제 그 아들은 매일같이 림프 마사지를 시킨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놀라운 게 뭐냐면 혈압약을 줄였어요. 그리고 당뇨약도 줄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마사지만 했어요. 한 달만. 그것도 개인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병원에서 줄여줬어요. 조절이 잘 된다고.
자, 그런 것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해서 활용하고 저렇게 접해서 활용하고 이제 요새 이제 불과 제가 가리킨 사람이 지금 40명 가리켰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힐링팜 테라피 했더니 좋더라고 한 사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사례들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귀한 휴식 시간인데 그 시간을 멀리서 제주도에서 또 오시고 또 가까운 데서 오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셔서 이제 하루를 다 투자해서 저한테 주시는데 저는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먹을 건지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강의는 힐링팜 테라피입니다. 이 힐링팜 테라피라는 건 뭐냐면 테라피는 요법이고요. 힐링은 그냥 치유한다 이런 거잖아요. 팜은 그 PALM 우리가 팜 그러면 그냥 우리는 다 약국 해가지고 PHARM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PALM 그러니까 손바닥 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약손요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약손요법인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힐링팜이라고 하는 마사지기로 하는 거죠. 자, 뭐 제 양력이야 뭐 저기 뭐 그냥 뭐 할 거고 여기도 밴드 다 들어오셨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힐링팜 테라피의 특징은 뭐냐면 자, 통증을 제거하고 지방을 줄인다. 원래 힐링팜 테라피의 가장 표어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통증은 싹, 부종은 쏙, 다이어트까지 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예,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서클포유 먹어도 통증 제거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그 서클포유에 그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통제보다 안 듣던 통증들이 개선하면서 여러분들이 열광했는데 이건 그거보다 더 빨라요. 예? 서클포유보다 훨씬 더 빠른 작용을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제2의 심장의 림프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체액의 순환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심신을 안정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배워서 그 다음에 실습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몇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끝났어요. 그 정도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통의학에서 보면 자, 아프면 그쵸? 아프면 불통인 거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통하면 그쵸? 무통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통하지 못하는 불통을 통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픈 것이 무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전통에서도 순환을 굉장히 아주 강조했고요. 사실은 현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한방에서는 뭐 기혈수라는데 뭐 이것들을 보면 이제 불통의 증상들이 보면 자, 아프면 불통이고요. 그쵸? 이건 당연한 거죠. 그쵸? 두 번째, 막히면 불통이에요. 그쵸? 자, 당연히 막히면 불통인 거죠. 차고 싫으면 불통이죠. 그쵸? 차고 싫으니까 뭔가 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저리면 또 불통이고요. 부으면 불통이에요. 당연하죠. 그쵸? 체액순환이 안, 림프순환이니까 부으면 불통이고요. 또 뭉치고 단단하면 불통이고요. 자, 비만이면 불통이에요. 근데 이 1부터 6번까지는 불통의 증상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7번은 불통이면서 증상은 없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저린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만도 불통의 증상이고 이것만 증상들이 별로 없죠. 자, 힐링팜 테라피는 자,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기는 한방에서 기는 어떤 기의 흐름이 어쩌쪽이 아니라 신경의 흐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 순환 장애는 신경 힐링팜 신경을 풀어주는 힐링팜 테라피. 근데 여러분 웃기죠? 왜냐하면 림프순환 촉진인데 왜 신경 마사지가 되는지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흥분되면서 자, 부신수지라는 데서 교감신경 흥분 물질은 아드레날린 분비될 때는 우리 몸이 이렇게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겨 싸울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드레날린에서 더 그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뛰지 않아. 잘. 근데 혈압은 올라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 무서워져.
이걸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라 그러죠. 자, 그렇게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손발은 차지고 손발이 혈액순환 되니까는 손발은 기운이 빠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피가 어디로 가요? 자, 횡격막 이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뒷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신경의 이 부위의 부종이 자, 목으로 신경에 가는 그 모든 신경을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압박한 것이 어떻게 돼? 신경을 더 흥분시키죠. 그렇죠? 더 흥분시키니까 어떻게 교감신경에서 노르아드레날린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뭉친 것들을 풀어주면 신경을 압박하는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악순환이 선순환 구조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목의 순환을 풀어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신경의 압박을 풀으니까 신경 힐링 테라피가 되는 거예요. 신경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사지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신경을 압박하는 환경을 개선해서 신경이 흥분하는 거를 안 하게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바라요. 혈액순환장애, 이거 특히 뭐냐면 혈액순환장애 거의 대부분은 정맥순환장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림프관의 위치와 정맥 위치가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그 방향도 동일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림프 마사지만 할 수가 없어. 림프 마사지는 즉 정맥 마사지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림프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정맥 마사지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조직이 있으면 또 관이 서로 다른 거지. 하나는 림프관이고 하나는 정맥인데 근데 그것이 관이 다른데 방향 똑같으니까 한 군데를 밀리면 두 개 동시에 밀린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힐링판 마사지라면 림프 마사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맥 마사지 된다 그거죠. 자, 수죠. 자, 혈은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혈이죠. 수는 저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체액들, 그 다음에 림프액들을 저는 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의 순환장애는 마찬가지로 림프 마사지와 근육 마사지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부종 부위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지방들을 개선함으로써 미용. 그래서 말하면 신경, 정맥, 림프, 근육, 미용인데 사실은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그냥 하나로 배워도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얼굴 부종이 심한 걸 개선하면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그런 거 미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뭐 지방을 빼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 부위를 빨리빨리 빼서 좀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힐링팜이란 아까도 잠깐 설명했잖아요. 힐링, 치유로 하는 이런 뜻과 그다음에 팜, 손바닥 이런 것들에서 정확히 따지면 그냥 약손요법인데 자, 이런 아주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림프 마사지도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마치고 하면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보통 아까 말했던 롤핑 마사지를 보시면 한 3년 배운다 그래요. 미국 가서. 그래서 1억 정도 수업료를 낸다 그래요. 3년 배워서 그 마사지를 맞추는 걸 하는 거나 이 도구 갖고 하는 거라 근데 이 도구가 더 정확해요. 여러분들 그 손으로 만지면 하나도 안 만져지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도 안 만져지는데 도자기로 만지면 그게 만져진다니까요. 그리고 소리가 난다니까요. 제 같이 이제 동료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리치료만 30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테이핑으로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걸 배우러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년 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됐네요. 그랬어요. 왜요? 저보다 훨씬 더 아실 텐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물리치료를 할 때 어디 부위에 얼마만큼 뭉쳐 있는지는 대충 알 수 있대. 한 80%는 안 돼요. 근데 이 힐링팜 마사지를 문지르면 그 아픈 부위를 연필로 그릴 수가 있대. 정확하게 아픈 부위에 안 아픈 부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도 다 그릴 수가 있대요. 근데 손으로 만져서는 그게 체크가 안 돼요. 자기는 그냥 80% 이 정도가 좋아졌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한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환자가 좋아졌냐고 물어봐서 좋아졌다 그러면 좋아진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힐링팜 테라피라면 그 부위가 줄어들어. 만약에 안티서클을 먹는 환자야. 저기 아픈 부위가 있어. 근데 여기 문질러 봤더니 이낙템에 이렇게 딱딱한 게 있어. 근데 일주일 만에 왔어. 근데 그게 반으로 줄었어. 그럼 이 사람이 아픈 건 똑같아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알 수 있는 것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알 수 있는 거는
환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환자도 느껴.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제일 어려웠다는 거지. 본인은. 왜?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환자의 자각 증상에 따라서 뭐 좋아졌다 안 좋았다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우리 대전에서 오시는 약사님 아드님인데 발달장애 환자예요. 처음 저한테 왔을 때 말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말도 진짜 외마디 말 같은 게 뭐 싫어, 안 해, 뭐 이런 거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경과를 써갖고 오게 해요. 근데 항상 부정적이야. 예? 오늘은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항상 부정적이라. 근데 처방은 계속 진전이 돼. 그래서 하루는 하도 신경질 나서 불렀어요. 대전에서. 제가 웬만하면 안 부르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대전에서 오길래 약국 문 닫고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고 오시라고. 봤더니 애가 청산유수야. 예? 말도 얼마나 고급진 단어 쓰는지 몰라. 뭐냐면 전에는 싫어, 안 해, 뭐 이런 거밖에 안 했던 애가 이제 뭐냐면 애가 청산유수가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기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보통 이제 장애인 교육센터는 안 받아. 이제 수준을 넘었어. 말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직업훈련, 그래서 그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거를 뭐냐면 거기 가면 일이 힘들어서 자기는 싫대. 예?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처음 1년 전에 올 때 아내 싫어밖에 못했던 애가 거기 가면 일이 힘들어가지고 거기 가기 싫다는 일이 힘든 것도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약사님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 좋아진 건 다 빼고 다 싫은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도 그런 사람들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이걸 하면 안다 그거지. 자, 환자한테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프죠? 그러면 본인도 느껴요. 근데 본인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랑. 그래서 하다 보면 줄잖아요. 줄었죠? 그러면 이 사람도 줄었어요. 몇 프로 줄었어요? 30% 줄었죠? 30% 줄었다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다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아, 없어졌자고? 나도 알고 그 동시에 이제 안 아프죠? 안 아파요. 근데 나도 신기해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 도자기로 하는 게 더 예민한지를 저도 이걸 만들고 나서 알았어요. 만들기 전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야, 이렇게 기가 막힌 게 있구나 해서 내내에 있다 여러분들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리니펌 테라피는 자, 인체공학에서 이렇게 다양한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체 순환을 맡고 있는 피하 지방이나 노폐물 덩어리를 분쇄하고요. 요거는 어느 부위를 하는 거냐면요. 요 부위를 하는 거예요. 요 부위는 방향성. 이거는 힐링팜 테라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뭉쳐있는 지방이나 노폐물들을 분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보면 너무 단단하게 뭉치거나 아니면 크게 뭉쳐있는 부위들은 이걸로 일단 먼저 부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도가 전혀 다른 거. 부시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곡선을 이용해서 힐링팜 테라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자계가 일어나기 쉬운 정맥의 혈액과 림프관의 림프순환을 도와주고요. 뭉친 근육과 통증을 신속하게 풀어주고 아까 말했던 스트레스로 긴장 시 뭉치는 목의 긴장을 풀어서 스트레스를 증상을 개선하는 종합적 건강증 프로그램이라는 하는 것이 힐링팜 테라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다닐 때는 아마 이거 하나씩은 꼭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방 속에는 수젤, 그 다음에 힐링팜 테라피 도구는 항상 갖고 다니게 돼요. 저는 맨날 갖고 다니는데 맨날 없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쓰고 줘버려요, 저는. 쓰라고. 왜?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없고 맨날 채워놓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 다니시거나 할 땐 꼭 등산 갈 때 이런 데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 신경힐링팜 테라피, 정맥, 림프, 근육, 미용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미리 다 공부해서 알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지루하지만 한 번 더 왜 림프 마사지니까 림프 순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는 심장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 건 동맥이고 이쪽은 파란 건 정맥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전신 순환계니까 빨간 게 동맥이고 요거는 파란 게 정맥이에요. 근데 요거는 폐순환이거든요. 폐순환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요게 동맥이고 요게 정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 이 동맥 쪽 모세혈관에서 산소, 영양분, 수분을 가득 담은 체액들이 스며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정맥 쪽 모세혈관이 닿으면 혈압이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면서 어떻게 삼투압으로 끌어당겨서 물을 당기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조직에 있던 이산화탄소 노폐물, 그 다음에 또 세포 대사물들이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딴 컵에다 부으면 똑같은 양이 되죠. 그렇죠? 근데 바닥에다 쫙 뿌렸어. 그리고 다시 담으면 한 컵 되나요? 안 되죠. 그건 왜 그래요? 자, 좁은 데서 좁은 데로 갈 때는 그 물에 그 손실이 없으니까 동일한 양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넓은 데를 뿌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좁은 데로 가려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양을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이라는 체액이 나오면 모세혈관 쪽, 정맥적 모세혈관 들어가는 거는 7밖에 안 들어가. 제가 맨날 혈액순환 할 때, 림프계 할 때 아마 7대3 하는 게 그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이 나오고 여기 7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30%가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몸에 혈액이 한 바퀴를 다 도는데 5분 걸린다 그러잖아요. 5분 동안에 자, 한 번씩 나온 체액 중에 30%씩 로스가 생겨. 수분의 로스가 생기면 한 1시간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하다고 순환이 안 될 거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것들을 인체는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에 쌓여 있는 이런 체액들을 이렇게 요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모아서 림프절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보내는 게 바로 림프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30%의 체액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굴이 부었어요. 손발이 부었어요. 여러분들 약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부종은요, 혈액이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체액이 고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조직의 체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종은 대표적인 림프순환 장애야. 예?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얼굴이 부었어요. 손발이 자주 부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림프순환 장애인 거지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라 그거죠. 근데 림프순환 장애가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입체적으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자, 부종이 생기면 그 부위에 압력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부위에서 혈관에서 자, 체액이 나올 때 이 조직액과 이 혈압의 차가 클수록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 잘 못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잘 못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혈관이 압력을 받으니까 좁아지겠죠. 통과도 잘 힘들죠. 그렇죠? 세 번째는 잘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돼? 삼투압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여기서 땡기지도 못해. 그래서 2차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부었다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안 된다고 하는 건 한 30점. 그렇죠? 림프순환 장애가 안 된다고 한 70점. 두 개를 다 합치면 100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우선은 어떻게 돼요? 먼저는 림프순환 장애가 우선이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이 어떻게 돼? 아까 남았던 30%의 체액들을 모아서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들은 자, 아까 요 부위인 거예요. 요 부위. 자, 혈관계는 심혈관계는 심장으로 시작했지만 폐쇄혈관계로 다 이렇게 그 관으로 다 연결돼 있죠. 림프계는 시작하는 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자, 요 끝을 보는 거예요. 요 끝, 모세 림프관의 끝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위가 여기서 압력이 세면 조직액이 압력이 세면 조직액이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왔다가 조직액이 압력이 약해지면 요게 다시 닫혀요. 닫혀서 나가지 못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자세하게 좀 보기 좋게 푸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압력이 세면 이걸 밀고 들어오지만 자, 여기 압력이 세면 못 나가는 구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요게 막인가요? 구멍인가요? 이거는 구멍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모세혈관은 막이라 그랬잖아요. 자, 스며 나온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모래하고
그 다음에 소금하고 물하고 잘 섞었어. 아주 고운 물이랑 섞었어요. 그리고 거름종에다 딱 걸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은 흘러나가죠. 소금도 흘러나가죠. 근데 모래는 남을까요? 흘러나갈까요? 남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름종이는 마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것들, 물에 안 녹는 것들은 거의 걸리게끔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혈관에 있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돼요? 나오지 못하고, 나오면 또 큰일 나죠. 그쵸? 그러니까 뭐, 적혈구. 그쵸? 그 다음에, 알부민 이런 것들 못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정한 혈장액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는 그 정도의 입자들이 안으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세포, 죽은 세포 찌꺼기, 세균 찌꺼기, 아니면 입자량이 큰 세포 대사물한테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멍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적혈구가 어떻게 돼요?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왜? 나오지도 못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건 구멍이에요. 구멍. 자, 구멍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까처럼 자, 첫 번째 물, 소금, 아주 고운 모래. 근데 체가 뭐냐면 모래보다 체의 구멍이 좀 더 커. 그러면 쭉 보면 뭐가 걸릴까요? 아무것도 안 걸리죠. 그쵸? 자, 그 소리는 뭐냐면 조직에 있는 아까 말했던 세포 찌꺼기, 세균 찌꺼기, 뭐 노폐물들, 아니면 세포대사물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림프계를 타고 들어가서 혈관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의 환경을 만드는, 조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일까요? 림프순환일까요? 림프순환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왜냐면 혈액순환제를 만든 게 아니라 림프순환제를 서클포유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서클포유를 만들기 전에 서클포유가 림프순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달은 게 바로 이 림프 마사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먹는 거로도 림프순환 촉진이 뭐가 될까를 확인한 거죠. 자, 왜냐하면 림프순환이 중요하다는 거 설명한 책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림프순환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생리학 책을 보면요, 페이지 수가 많은 걸수록 연구가 많이 된 거예요. 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연구가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은 읽을 때 내용이 많은 것이 중요하고 내용이 없는 게 별로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림프순환계는요, 한 10페이지 돼요. 제가 본 책은. 다른 것들은 한 30페이지, 50페이지 챕터가 되는데, 그건 10페이지밖에 안 돼. 특이한 게 또 있어요. 림프순환계는 그림이 많아요. 왜? 글로 쓸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이 막 반식돼. 10페이지마저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화제약인가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도 별 볼 일 없어요. 왜? 아직 현대약이 림프순환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 없냐면 저희가 림프순환 촉진제를 특허를 받고 싶어서 제 친구 중에 동아제약 소장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다 뒤졌어요. 전국에. 그랬더니 딱 두 군데 있어요. 중앙대에 림프액이 흘러나오는 걸 측정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뭐냐면 이제 쥐를 이렇게 복강 내에 있는 가장 큰 림프관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대롱을 달아서 이제 수술 전에 30분 동안 셀라인을 먹여요. 셀라인을 먹여놓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얼마나 양이 나오는지 재요. 근데 보통 쥐들이 0.8ml 나온대요. 0.ml가 나오는데요. 근데 서클포유를 먹였더니 1.3ml가 나와. 그러니까 거의 뭐 2배는 하지만 1.7배, 8배 되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실험의 데이터가 그게 얼만큼 좋은지도 데이터가 없어. 백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냥 많이 나와서 되는 것 같아요. 이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점도를 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재려면 이제 큰 동물을 하면 림프액이 많이 나올 텐데, 큰 동물은 비싸니까 쥐새끼 갖고 하니까 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1g, 1ml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1ml 나온 걸 갖고 물에 희석해야 돼. 그게 점도계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1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점도를 되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점도라는 게 희석 배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묵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자, 어느 정도 점도를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10배 희석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서 거긴 효과가 없다 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냐면 저희가 림프순환 촉진에 대한 특허를 추론했는데 아직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만큼 실험 방법도 없고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걸 입증하죠. 뭐 예를 들어 피멍이 없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부종이 없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부종하면 그 이뇨제랑 뭐가 다르냐 그지? 피멍이 없어진다. 피멍이 없어지는 게 꼭 림프순환으로 없어지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고서 안 내주고 있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남자들은 싸우잖아요. 싸우면 그 우리 어머니들이 결란을 하나 주고 문지를 다루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결란이 뭐냐면 그 멍독을 빼서 멍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하면 진짜 없어져요. 그리고 결란은 골쳐. 그러면 그 피독 때문에 결란이 상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 결란을 자꾸 흔들면 상하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어떻게 돼? 이 문질러 주는 게 엄밀히 따지면 그게 림프 마사지예요. 그리고 엄마 손이 약손 뭐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잖아요. 그렇죠? 그 문질러 주는 게 림프 마사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림프 마사지를 가장 싸게 잘 받고 싶으면 목욕탕 가시면 돼요. 목욕탕 가셔가지고 목욕탕 때미는 아주머니한테 자, 그 때밀 때 이렇게 왕복으로 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손끝 발끝에서 심장으로 밀고 이렇게 밀라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끝나고 나면 뒤에 날개가 달린 것 같을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게 좀 귀찮고 힘드니까 한 5초 정도 팁을 더 주고 잘 가시는데 해달라 그러면 실험 정신 강한 사람들은 한쪽은 그렇게 해주고 한쪽은 그냥 원래대로 하면 차이가 확 나죠. 얼마만큼 림프 순환이 촉진하는 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이 정말 좋아져요. 자, 그게 뭐냐면 림프 순환이 되면 몸 조직에 있던 구석구석의 노폐물들, 찌꺼기들이 개선되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림프계에서의 어떤 기능을 볼 때 이건 뭐냐면 이제 림프관이거든요. 자, 아까 보면 요 부위인 거예요. 요 부위 이렇게 마디처럼 된 거. 요 부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저기 정맥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렇죠? 판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자, 그 정맥에서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림프액의 역류를 똑같이 방지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 판막의 역할에 10%밖에 설명 안 한 거야. 판막에서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걸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혈액도 마찬가지고 림프도 마찬가지예요. 혈관도. 자, 여기를 보시면 원래 이렇게 흘러가야 돼. 이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탁 쥐잖아요. 주면 근육이 2배로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 2배로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2배로 두꺼워지면 조직의 압력이 늘겠죠. 그렇죠? 조직의 압력이 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관들을 압박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압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뒤로는 못 나, 이게 압박이 되는 게 줄어들려면 여기 있는 액체가 어딘가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흘러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는 못 가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더 힘을 주면 더 앞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힘을 줬다가 힘을 풀었어. 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돼요? 압력이 주니까 관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자, 이제는 여기서 못 내려오니까 일로 올라가. 여기서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힘을 한번 주면 여기 있는 게 이게 앞으로 가죠. 힘을 풀으면 뒤에 게 올라오죠. 그렇죠? 자, 이 판막의 한 단위는 쉽게 말하면 작은 심장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작은 심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은 자기 주먹만 다르잖아요. 이 주먹만한 작은 심장으로 뭐 지구 2바퀴 반인가? 우리 모세혈관이 다 좀 우리 뭐 인체혈관이 인체를 지구를 2바퀴 반인가 2바퀴 이상 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혈관들의 혈액순환을 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는 가능치 않다 해서 그게 생명의 신비예요, 사실은. 왜? 그거는 심장만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 판막의 역할이 자, 이게 정맥에서는 정맥의 순환을 촉진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림프에서는 어떻게 돼?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하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자, 직렬로 연결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건전지 따지면 저거 똑같아요. 건전지 1.5V짜리를 만약에 3개를 병렬로 연결했으면 1.5V 그대로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0개를 직렬로 가면 15V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찌릿찌릿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12V인데도 막 거의 100V랑 거의 비슷한 압력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하나의 판막의 순환의 힘은 작겠지만, 그렇죠? 자, 10개, 20개 연결된 림프, 그 다음에 정맥의 순환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긴 림프관, 긴 정맥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손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나주 약사님이 그 자기 환자 갖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했어. 어떻게 했냐면, 뭐냐면 혈압이, 위에 혈압이 160에서 180 정도 되고, 밑에 혈압이 한 105 정도는, 뭐 평상시 맥박수는 한 85에 가는 환자예요. 이 약사님이 이제 뭐 상담하다 보니까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환자가 문제는 뭐냐면, 자, 혈압이 160, 180이 되는데 운동을 뭘 하겠어요? 조금만 해서 200 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참 기어다니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기어다니기 운동을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운동하라고 시켰는데 같이 하자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다 조건을 달았냐면 그렇게 조건을 다른 거야. 뭐냐면 운동은 같이 하되 혈압계를 갖고 와서 200이 넘으면 하지 맙시다. 200 전까지. 왜냐면 안전장치가 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트 계단을 겼는데 한 300계단, 그러니까 아파트 계단 300계단이면 한 15층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 계단이 뭐냐면 한 층이 그 20계단에서 22계단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5층 정도 올라간 거예요. 쉬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기어 올라갔겠죠. 자, 그리고 혈압을 쟀어요. 그랬더니 맥박이 한 130회 뛰었어요. 예? 그러면 맥박이 130회면 혈압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상식에는 혈압이 한 200은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혈압계를 쟀는데 자, 125에 80 나왔어요. 125에 80. 여러분들 자, 맥박이 130회를 떴는데 125에 80 저도 계산이 안 됐어요. 제 머릿속에. 제가 생리학은 정말 도사라고 생각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한 6개월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림프순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판막에 의한 순환이다. 그죠? 자, 보세요. 뭐냐면 이제까지는 심장에서 여기서 보내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심장에서 보내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밀려가니까 어떻게 여기 혈압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 판막에서 당겨주면 여기서 밀어주고 여기서 당겨주면 어떻게 돼? 혈액순환이 보세요. 그럼 잘 통과하겠죠. 이 압력차만큼 통과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혈압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판막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네. 그 제가 기어다니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판막의 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 서서 하는 운동과 기어다니면서 하는 운동은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서서 하는 운동은요, 내 온몸에 피가 돌라 그러면 자기 키만큼의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어다니기는 어떠냐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 중력을 받지 않아. 그리고 손발은 어떻게 돼요? 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판막의 운동이 크죠. 그렇죠? 자, 서서 하는 운동은 다리는 쓰지만 팔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신에 있는 어떻게 돼? 판막을 다 활용해서 자, 정맥에서 림프관에서 확확 당겨주니까 어떻게 우리 몸의 순환이 굉장히 잘 돼요. 제 결론은 뭐냐면 조깅을 1시간 하는 것보다 기어다니기를 15분 하는 게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운동을 막 힘들게 막 진짜 죽도록 죽을 만큼 힘들게 하다가 그러면 회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어다니기는 한 5분이면 회복이 돼요. 왜? 순환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 판막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막을 이 판막의 역할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 뭐냐면 판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어주면 순환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방향으로 밀어주면 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방향. 근데 반대로 밀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래서 림프 마사지랑 정맥 마사지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림프는 아까 림프관은 처음과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손끝, 발끝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심장으로 향하죠. 아까 대정맥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쇄골 쪽에서 만나서 대정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방향이 뭐냐? 림프의 방향과 동일하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자 그냥 혈관 중에서 모세혈관하고 동맥을 빼면 이거랑 똑같아요. 정맥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부위도 위치도 똑같고 왜냐하면 이 림프관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맥은 뭐냐면 그 피부 밑에 피하 조직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요건 림프절이거든요. 림프절은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림프관을 타고 들어온 뭐 세균 찌꺼기 아니면 세균, 바이러스 아니면 세포 찌꺼기들이 여기 걸리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리면 여기서 증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싱크대 거름막 똑같은 건데 싱크대 거름막 빨리 자주 안 치우면 거기서 이제 여름철 되면 팔이 끓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구더기 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림프절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걸리면 세균들이 걸리고 바이러스 여기서 염증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뭐 손톱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발톱에 골무면 어떻게 돼요? 그 겨드랑이 사타구니 다시 땡기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은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이름이 뭐예요? 림프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면역세포 중에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림프구하고 림프절은 연관관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울 때 림프구는 어디서 배워서 어릴 때 골수에서 적설골수에서 생성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림프구의 분야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림프구는 어릴 때는 적설골수에서 일부 만들어지지만 대부분의 림프구는 어디서 생성된다? 림프절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새 면역력 그러는데 자 림프절의 그 림프순환을 촉진시키면 면역 기능은 증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증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면역 기능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림프순환이에요. 근데 아까 림프순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요? 림프순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왜? 아까 근육이 움직여져야 판막을 통해서 순환이 되니까. 그래서 운동하면 좋은 효과, 면역력 증강, 체력 증강, 뭐 이런 것들의 다이어트 이런 효과의 가장 기본적인 건 체액의 순환이고 림프순환 촉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국소적으로 뭉쳐 있어. 그럼 거기는 운동을 할 때 되게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부상이 올 거고 그러니까 그 부위는 빨리빨리 개선시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소적으로 풀어서 림프 마사지가 필요한 거고 그 림프액들이 점도가 높아.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저는 헷갈렸었어요. 혈액순환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혈액순환제를 먹으면 혈액순환제가 혈액순환을 막 시켜주는 줄 알았어. 지가 못하가 달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 분 있죠? 그쵸? 네?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무식한 얘기지만 혈액순환제를 먹으면 그게 스스로 혈액으로 막 돌게 만드는 줄 알았어. 그게 막 지금 생각하면 마이크로 모터가 있어가지고 막 돌리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개념이. 왜? 순환 촉진제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액의 지방의 점도를 낮춰서 잘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심장이 보낼 때 별로 부담이 없게 만드는 게 혈액순환 촉진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림프순환 촉진도 똑같은 거예요. 체액의 점도를 낮추면 잘 흘러갈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체액의 그 점도를 낮춰 잘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운동을 안 했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그렇죠? 자, 체액의 순환을 저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다음 체액의 점도를 낮추면 훨씬 더 잘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서클포유를 먹을 때도 아니면 림프 마사지를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효과가 더 좋다 그러지. 여러분들은 약사니까 그냥 먹는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약효가.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그 오시영 약사님처럼 고수님 말고. 네? 그게 아니라 그런 환경 전체와 그것이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찬 거 매운 거 안 먹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튀김 종류 먹지 말고, 추위 피하라고 맨날 떠드는 게 그것들이 네거티브로 작용하냐, 포지티브로 작용하냐, 효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거기에 운동도 기어다니기도 필요한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 림프절은 주로 어디 있느냐? 이게 잘 걸리는 구조잖아요. 걸리는 구조면 잘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물닥 그러면 좀 뚫리겠죠. 그래서 잘 주물러지는 데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면, 자, 겨드랑이 잘 주물러지죠. 그쵸? 움직이면서. 사타구니 잘 주물러지죠. 그쵸? 자, 이 팔꿈치 안쪽 잘 주물러지죠. 그 다음에 오금 잘 주물러지죠. 그 다음에 나처럼 말을 하면 어떻게 혀가 나발나발하게 되니까 혀 밑에, 그 다음에 귀 밑에. 그래서 그런 부위에 림프절들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림프힐링 테라피의 그 효과는 뭐냐? 제일 처음 아까 림프순환 장애 첫 번째 나타나는 거는 부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종 개선이 제일 빨라요. 그다음에 통증 개선이 되고 비만, 면역 기능 강화, 색소 침착, 상소 축소, 뭐 피부 노화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게 그게 없네. 그래서 림프순환 장애는 여러분들 통증 개선 아직 이따 통증 개선에서 나오겠, 근육에서 나오겠구나. 자, 그래서 림프순환 국가는 부종 개선, 그 다음에 통증 개선, 그 다음에 비만, 면역 기능. 면역 기능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색소 침착. 그래서 그 멜라닌 색소도 멜라닌 세포에서 분비가 되면 그것이 그 옆에 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세포 간극에 있어요. 그래서 체액 순환이 되면 그게 빨리 제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스키논을 받았더니 기미가 뭐 옅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올라오는 게 림프순환 촉진 때문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마사지를 해도 그것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상처 축소, 피부 노화 방지인데, 자, 림프순환이 잘 되면 혈액순환은 잘 될까 안 될까요? 아까 잘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자, 고혈압은 잘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림프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량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 있죠. 왜? 고였던 체액들이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혈압인 경우에 혈압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혈압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상 범위로 낮추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림프순환이 잘 되면 자, 손발이 찬 게 따뜻해질까요? 안 따뜻해질까요? 따뜻해지죠. 일단 따뜻한 체액이 빨리 가니까 온도가 높아져. 두 번째는 거기에 산소, 영양분,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 세포내 자체에서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또 체액 열을 생성해. 그래서 따뜻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발열이 될 때, 아니면 국수적으로 더울 때, 림프순환이 촉진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될까, 안 될까요? 정상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림프순환이 잘 되면, 자, 열이 높을 때는 해열이 되고, 추울 때는 발열이 되고, 혈압이 높으면 떨어지고, 혈압이 낮으면 올라가고. 그러면 당뇨는 어떨까요? 혈중에 있는 당이 순환이 잘 되면서 조직으로 잘 가면 혈당 조절이 쉽게 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혈당이 왔어. 그러면 순환이 되면 신호가 빨리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혈당 조절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렇죠? 제가 그 대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뭐냐면 그 생약학 첫 시간인 것 같아요. 생약학인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약용식물학 첫 시간이네요. 그때 교수님이 하는 게 뭐냐면 천연물의 약효를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81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밝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체의 향상성, 그때 처음 배운 단어가 호메오스타시스예요.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데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정도를 배웠어요. 저희가 아마 저 선배 정도는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저는 림프순환 촉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아까 그랬죠. 혈압이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올리고, 체온이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혈당이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려요. 자, 통증 아픈 거 개선하죠. 자, 증상도 어떻게 돼요?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먼저 세포가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호메오스타시스의 가장 중요한 향상성의 원리는 저는 림프순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림프순환 촉진과 항바이러스를 갖고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고 그렇게 설명한 것들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혈액순환계죠. 혈액순환계는 아까 저 정맥 림프순환인데 이거 별로 올 거 없고요. 아까 말했던 정맥과 림프 간의 위치는 동일하고 방향도 동일하니까 림프 마사지를 하면 정맥순환은 마찬가지로 잘 된다. 그래서 정맥 때문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정맥류죠. 그렇죠?
정맥류도 개선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맥류는 엄밀히 얘기하면 바이러스에 의한 혈관염이에요. 그래서 안티를 먹고 혈관염을 개선시키면서 순환을 시키면 뚫립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뚫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부으니까 다시 막혀서 그렇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돼도, 그다음에 림프순환이 안 돼도 마사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맥의 구조, 뭐, 아까 이 판막은 아까 공부 다 했잖아요. 그쵸?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것들 원리를 다 설명했네요. 근육이 좁으면 줄어드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쵸? 만약에 이완되면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잘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걸 아까 다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맥류 개선하고요. 수정냉증, 수정번열. 수정냉증은 거기에 혈액이 안 가는 거고요. 그쵸? 수정번열은 들어갔던 피가 못 나오면 수정 번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순환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순환이 안 되면 또 무력해지죠. 그렇죠? 왜? 영양분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무력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아까도 고혈압도 개선되고 저혈압도 개선될 수 있고요. 자,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아까 이제 통증 쪽인데요.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원래 원본을 쓰면 이게 저기에 걸려서 저희가 그렸어요. 근데 옥수수처럼 됐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근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각신경성과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겨 있어요. 여러분들 볼펜 보면 스프링 감겨 있잖아요. 그것처럼 감겨 있는데 이게 유격이 좀 넓어서 이게 자, 정상적인 근섬유의 굵기가 이 정도로, 예를 들어 이 정도만 해요. 그러면 이것들은 두 배로 됐을 때 이 신경섬유가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도 이 감각신경과 작용을 하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종이 생겨. 그러면 근육에 부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도 이렇게 근육이 스웰링 되니까, 근육이 부으니까 근섬유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만해져요, 근섬유가. 여러분 이거 욕 아니에요, 욕? 자, 이렇게 부어지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두 배로 되면 더 많이 굵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움직이면 아픈 게 이 정도 부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만큼 부었어.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아프겠죠.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근섬유의 부종 때문에 이 감각신경 섬유가 당겨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물리적인 통증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화학 물질이 분비돼 가지고 신경 섬유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하게 어떻게 돼요? 근섬유의 부종이 감각신경 섬유를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체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아까 내내 설명했잖아요. 림프순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림프순환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근섬유의 부종은 빠질까 안 빠질까요? 빠지죠. 근데 이건 물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하게 부었던 그 근섬유가 이렇게 줄어드는 순간 동시에 통증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빠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서클포유가 진통제도 아닌데 무지하게 빨리 됐잖아요. 그렇죠? 부종 있는 통증이 특히 치통 같은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화학적 기전에 의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림프순환을 촉진하니까 이렇게 부었던 게 순간적으로 점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감각신경점을 자극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참고를 해볼게요. 근데 거기에 부종이 되면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염증 물질이 많거나 아니면 피로 물질이 많거나 노폐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삼투압을 자꾸 높이니까 부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체액순환을 통해서 그 체액이 빠져나갔어. 그때 체액이 빠져나갈 때 맑은 체액만 빠져나갔을까? 노폐물이나 아니면 염증 물질이나 피로 물질이 같이 빠져나갔을까요? 같이 나가죠. 그럼 다시 그만큼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다시 안 붙겠죠. 그래서 서클포유가 먹고 나서 죽고 좋으면 그 다음에 통증이 끊어도 유지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우리 마사지도 하자 그거지. 이제 서클포유가 왜 잘 들었고 왜 그것들이 똑같이 약을 안 먹었는데 보고 지속적으로 지속시간이 진통제보다 길게 가냐 그죠. 서클포유가 지속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물리적인 통증도 개선이 됐고 화학적인 통증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염증을 일으키는 소인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물론 원인 제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붉게 하는 건 세포가 바이러스, 염증이 있거나 이런 거니까 그거까지 건데 그래도 그 환경이 개선됐으니까 다시 잘 안 붙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 이유를? 자, 이거는 감각신경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린 건 이제 좀, 요게 인대고 요게 근섬이에요.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자, 인대에는 이렇게 그물망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근데 이것도 좀 여유가 있어. 인대라는 게 좀 당겨지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좀 늘어나잖아요. 압력을 받으면. 그래서 이 적당한 범위에서 늘어나는 거는 괜찮지만, 이것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면 이 신경섬유가 당겨져서 아픈 거예요. 더 당기면 더 아프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인대가 언제 늘어나냐면, 여러분들 그 무릎 아픈 할머니들 보시면 이 안쪽 인대가 이렇게 부어 있어요. 부어 있던 소리는 어떻게 돼요? 이 표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면적이 늘어나서 어떻게 돼요? 보통 그냥 적당히 부었으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괜찮은데 힘을 줘서 조금 더 늘어나면 아프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다니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 표면적이 더 넓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아프겠죠. 그러면 이건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찬가지로 인대의 부종을 개선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림프순환 촉진이에요. 그렇죠? 혈액순환 촉진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근육통, 관절통에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아까처럼 팅팅 부어 있으면 사실은 서클포에도 잘 이렇게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사지를 통해서 그 환경을 개선 좀 빨리 가게 하면 그것들이 빨리 개선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르는 게 먹는 것보다 그 부위가 박혀 있으면 훨씬 더 빨라요. 무조건 빨라요. 거기다 마사지까지 하면 그 효과는 10배 이상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서클포만 주고선 기다릴 수 있는데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리고 오세요. 엎드리세요.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밀어주면 줘도.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꼭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집에서 꼭 가시려면 이것도 준비하시고 이것도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려면 준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근육일동부터는 모든 통증, 근육통, 요통, 변비통, 관절통, 체형교 정도 되죠. 여러분들 그 서클 먹고 변비 개선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왜 되는 거예요? 자, 장에 특히 이완성 변비, 경성 다 되는데 왜 장의 림프순환이 촉진되니까 경련은 풀려서 정상적으로 되고 이완성 변비는 림프순환이 그것도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근육에 힘을 넣어주니까 움직임이 세지니까 변비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사지를 통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변비도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화불량 되죠. 위장관이 여러분들 옛날에 한약하신 분들 중에 보통인 경우에는 그냥 이당번이제를 쓰지만 자, 심하게 정말로 소화 안 될 때는 갈근탕 쓰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오시영 선생님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고수들은 심한 소화불량에 갈근탕 쓴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고수들이 갈근탕 쓰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적당한 소화불량은 위장관을 이렇게 그 벽을 두둥기면 이놈들이 올라서 움직여요. 그러면 그게 소화불량에서 활명수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르사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당권이제들이 하는 게. 예? 근데 뭐냐면 그게 이제 경련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딱딱하게 굳었으면 때려도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림프순환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림프순환을 촉진시키면 근육의 경련이 풀어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소화불량이 풀리는 거야. 아주 심한 소화불량이. 근데 갈근탕에는 갈근, 개지, 망이 림프순환 촉진제야.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그럼 그 부위도 림프순환을 촉진시키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어떻게 돼요? 어머니 손이 약손으로 배를 문질러주면 그 림프순환 촉진이니까 이게 풀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때 어머니 손을 약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손이 차면 안 돼. 그래서 손을 따뜻하게 손이 찬 사람도 있잖아요. 손을 따뜻하게 대피해서 해줘야 돼. 이때 중요한 건 손이 따뜻해야 돼. 왜? 손이 차면 약손하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추워서 혈관이 수축될 거 아니에요. 림프순환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근육의 유연성도 증가가 되겠죠. 자, 아까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힐펌 테라피는 아까처럼 자, 부신 수질에서 교환 식물질, 아까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말초혈관을 수축하고 수축해서 그 거기 혈관에 있던 혈액들이 어떻게 돼요? 횡격막 이상에 여기로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깨가 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해지기도 하죠. 그때 그렇게 굳어있던 부위를 그 순환을 촉진시켜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압박하고 있던 목의 신경들을 압박하지 않으니까 신경문이 가라앉는 거죠.
여러분들 각탕법 할 때 내가 밤에 하는 소리 많이 하죠. 자기 전에. 그 밤에 자기 전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 손발에 따뜻하게 좀 피가 밑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피를 위로 몰렸던 피가 밑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이 편안해지거든요.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라 그러면 밤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낮에는 움직이니까 혈액순환이 넣어도 돼요. 근데 밤에 누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열어놔야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루에 뭐 심한 사람 하루에 2번 하면 아침 저녁 상관없지만 한 번 한다 그러면 자기 전에 하라고 하죠. 그러면 신경 힐링팜 테라피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아침에?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뭐냐면 아플 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플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으니까. 그쵸? 정답은 언제다? 아플 때 하자. 그쵸? 이건 아침, 저녁 상관없다. 그죠? 자, 원리 뭐 다 설명해서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혈압을 조절하는데 이 혈압을 조절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경동맥 동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경동맥 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언제면 경동맥이 하나가 올라와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그 부위에 경동맥 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동맥 동은 어떤 거냐면 뇌로 가는 혈압을 체크하는 센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혈압이 올라가면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소리 들었죠. 그렇죠? 그 경동맥 동을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센서가 우리 뇌 연수에 있는 자, 혈관 조절 중추를 자극을 해서 어떻게 돼요? 혈압이 높으니까 심장을 안정시키라고 명령을 내겠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의 경우에는. 근데 경동맥 동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길 대충 문질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넓은 부위로. 그래서 대충 문질러줘서 끌어떨어뜨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있으면 혈당들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냐면, 자,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혈압이 높다. 그럼 여러분들은 혈압을 낮추는 약이 뭘까만 고민해요. 그렇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셔야 돼요.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그 각탕법, 기어다니기.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혈압을 높이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무엇인가? 찬 거 안 먹고 매운 거 안 먹고 추위 안 타격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같이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하면 자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많이 조절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혈압약을 먹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만 생각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 당뇨도 마찬가지 그렇죠? 혈당을 높이는 게 뭔가 그거는 줄여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혈당을 만약에 낮춤 요인이 뭔가 것들은 증강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당 환자들의 고혈당들을 어느 정도 개선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약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무조건 높으면 약 드세요. 뭐가 잘못되든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한테 한 140, 150 되는 사람한테 매일마다 자기 전에 각탕법을 하라 그러시고 혈압을 재보세요. 대부분들은 130 이하로 떨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한 번 각탕법을 하잖아요, 저녁 때. 그러면 하루는 지속이 돼요. 그럼 매일 한 번씩 하면 혈압약 안 먹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건강한 환경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6개월 되면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라고 하죠. 자, 기타 스트레스 증상들 같이 없어지겠죠. 가슴 두근거림도 없어지죠. 여러분들 편두통 없어지는 거는 이제 신경밀폐들의 편두통 없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그 안티코알이 갖고 저기 편두통 없애보신 분들 계세요? 있으세요? 잘 없어지죠, 그렇죠? 자, 예, 예.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편두통 부위에 뿌리라 그랬어요. 저 거기 누르면 찌릿찌릿하잖아요, 편두통 부위에. 그래서 거기 뿌려서 림프 순환이 촉진되면 자. 그 편두통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코에다 뿌려라 했어요. 코에다 뿌려도 어떻게 그게 가서
거기에 가서 림프순환 촉진시키니까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군데 같이 뿌리라 했죠. 저 코에다 뿌리고 이렇게 뿌려요. 근데 여러분들 마사지로 그 순환 부위를 개선시키면 편두통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효과가 어느 게 더 셀까요? 마사지가 더 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편두통도 어떻게 돼요? 자, 해결되겠죠. 뭐 어깨 결리면 당연한 거고요. 자, 이제 다이셀룰라이트는 아까 이 지방들은 뭐냐면 지방들이 이제 뭐 무슨 짓을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뭐냐게 그것이 체지방에서 그 뭐 나와서 이렇게 그 체액 속에 풀리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못 가요. 네, 지방의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림프관을 통해서 혈관으로 가서 그 다음에 간에 걸러져서 담즙으로 배설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클포유 림프순환 촉진제를 먹고 나서 설사를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 중에 일부는 노폐물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위장관을 자극을 해서 배가 살살 아프면 설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체내 혈중 지방 농도가 높았던 것들이 간에서 빨리 걸려서 배설되면서 갑자기 많은 양의 지방들이 담즙을 통해서 배설되면 설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지방변을 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변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항문을 휴지로 닦으면 항문 끝이 원래 설사할 땐 좀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미끈미끈거려요. 식사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체내 노폐물들을 빨리빨리 배설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서클포를 먹고 설사할 때는. 그러면 오랫동안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식이요법이 안 좋은 거죠. 계속적으로 내부는 그렇게 생긴다는 거니까. 보통 식이요법이 좋은 사람들은 일정 시간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생기는데 식이요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해요. 자, 그래서 미용에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림프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셀룰라이트 분쇄하기, 체지방 모래, 얼굴 성형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아마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요. 저는 이제 통증 제거를 많이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간단한 도자기가 이게 35,000원이면 여러분 사겠어요? 네? 물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셀레늄 코팅하고 이렇게 해서 게르마늄 코팅해서 좀 돈을 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셀레늄 게르마늄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이 원자가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액세서리고, 예. 왜냐면 가격을 좀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액세서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도자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5,000개 이상 팔았어요. 그것도 케이스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담아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파냐면은 주로 뭐냐면 찜질방, 예를 목욕탕. 한 사람이 이렇게 비비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 그 주변 10명은 뭐냐고. 어디서 사냐고 모여서 사요. 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갖고 비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만 누군가가 찜질방 가서 이거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점령은 간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기 별로 설명을 안 하는데 실제로 쓰는 건 왜냐면 목욕탕 가면 땀나죠? 바를 필요 없죠. 이거 그냥 찜질방 사우나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전적인 발사는 뭐예요? 괄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압력을 힘을 주게 하는 건데 이거는 세게 안 해요. 그냥 날라리처럼. 네, 아까 그랬잖아요. 예? 대충, 설렁설렁, 살살. 요 세게 하면요, 멍들어요. 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자, 림프 마사지는 피부와 그다음 피하 조직 사이에 있는 것들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문제도 충분해요. 이제 림프 순환이 잘 될 경우에는 세게 문제도 멍이 안 드는데 림프 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 멍들고 더 아프고 붓고 그래요.
그래서 셀룰라이트 분쇄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게 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이걸 찾으시는 분들은 주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는 뭐냐면 셀룰라이트 분쇄를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가 있는 성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노비티화 에센스 토닉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방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살을 빼고 싶으면 얼굴에는 체지방 개선을 해서 지성 피부를 개선하지만 여러분들 지방이 많은 부위에는 그걸 하시면 그것들이 체지방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흡수되는 것들은 피부가 얇은 부위에 있는 지방들. 그래서 여러분들 턱 밑살, 그 다음에 팔뚝살 이런 데 효과가 빨라요. 피부가 얇은 부위에 있는 지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하시고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지방을 빼면 얼굴 성형이고 몸에 지방을 빼면 그러면 다이어트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힐링팜 마사지는요, 다이어트도 그렇구나. 자, 아까처럼 지방성 연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성 연변 때문에 연변이랑 설사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많이 나오면 설사라는 거고 이 지방은 뭐야? 내 몸 안에 있는 지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적당히 나오면 변비가 개선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방이 자꾸 혈중으로 되니까 나가니까 어떻게 탄수화물에 대한 식욕이 감소돼가지고 공복감 같은 게 별로 좀 안 생겨요. 별로 배고픈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독성 물질이 일시적으로 배럴까. 여러분들 서클포유 먹어도 처음에 피로감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랑 똑같이 피로감들이 오죠. 왜냐면 림프순환들이 빠르게 되니까. 자, 준비 자세는 여러분도 오늘 반바지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복장들은 어떻게 돼요? 좀 편한 복장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조금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너무 추우면 그 자체가 순환을 방해시키니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면 좋습니다. 자, 힐링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거는 뭐냐면 림프 마사지하고 근막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게 세계 최초의 마사지기를 제가 개발한 거고요. 아까 곡선은 뭐냐면 인체하고 잘 맞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거 곡선 만드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미친놈처럼 그냥 제자리도 해보고 그냥 근데 약국에는 여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남자들 별로 안 오잖아요. 그러면 친한 아줌마들한테 좀 해보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막 힐기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마사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게르마늄 톨루마인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이온도 넣어가지고요. 은이온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살균 여러 사람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쓸 때는 뭐냐면 사람마다 그냥 한 사람마다 하나씩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건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소독하고 이렇게 소독해야 되지만 뭐냐면 소비자들은 각자 개인 게 있어가지고 각각 자기 걸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약국에서는 매출도 늘지만 위생적으로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 잘아는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전날 이제 자기네 의사학회 한 40명 만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의사들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간 전문의가 간 질환 때문에 죽고 폐 전문의가 폐 질환 때문에 죽고 그다음에 위 전문의가 위 질환 때문에 죽고 당뇨 전문의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전문의가 그 병 때문에 잘 죽는다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원인이 뭔가 고민하고 있었대요. 제가 그랬어요. 바이러스다. 그게 바이러스다. 폐질환이 관련해서는 폐질환에 세균만 생겨 바이러스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약도 없잖아요. 간 전문의가 간 때문에 죽는다는 건 그거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이러스다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로 닦아도 바이러스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몸에 닿는 직접적인 마사지 도구들은 여러분들이야 그걸 소독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각각 쓰는 게 좋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따로따로 그래서 나중에 마사지를 하고 나면 각각 개인들이 구입해서 쓰게 하는 것들이 가장 위생적이죠. 물론 은을 넣어서 살균 작용을 해서 그것들을 예방하겠지만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건 아까 셀룰라이트 분해할 때 쓰고 그다음에 염증 부위가 넓을 때 쓰시라고 그랬고요. 요거는 제일 넓은 부위. 대개 보면은 다리,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등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좀 작은 거, 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작은데, 그다음에 요거는 손가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스키놀 젤. 근데 사실은 통증 제거를 위해서는 예스키놀 젤보다 저는 수제를 좀 권하고 싶어요. 예스키놀 젤은 여기는 이제 그 수젤은 뭐냐면 안티하고 서클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통증 개선하는 수젤이 더 빨라요, 사실은. 염증 개선하고. 그래서 노폐물 배출이나 염증물 배출일 땐 수젤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예스키놀 젤보다는 수젤을, 근데 워낙 이제 예스키놀 젤이 많이 알려서 예스키놀 젤을 적었는데 사실은 수젤이 더 좋아요. 그리고 수젤에서 가격이 조금 더 싸죠? 그래서 수젤이 더 좋고요. 예스키놀 젤은 언제 좋으냐면 재생이 필요한 부위에 는 수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스키놀 젤이 좋죠. 그래서 노폐물 배출이 많은데 통증 쪽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젤도 좋고, 그 다음에 재생이 필요할 때는 예스키놀 젤이 좋아요. 그래서 상처 나면 그것들은 예스키놀 젤도 좋고, 어디 뭐 파열 이러면 예스키놀 좋고, 화상 이러면 예스키놀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토피 그다음에 통증 개선 이런 것들 때는 저는 수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사람이 생각할 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예스키놀 젤을 수술 써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통증 개선 효과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하나 갖고 피를 꽂히면 계속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임준열 여사님이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썼더니. 그러니까 임준열 여사님은 이제 그걸 아신 거예요. 그 차이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통증 케어할 때는 예스키놀 젤보다는 수젤이 더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올여름에 벌레 물린데 예스키놀 젤 많이 썼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잘 듣는 게 수젤이 더 잘 듣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벌레가 물 때 들어갔던 그 침에 들어갔던 알러지 물질들을 빨리 희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잘 들어요. 근데 워낙 빨리 드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예스키놀 젤을 갖고 그냥 쓰도록 만든 거죠. 자, 부종 개선을 해서 옛날에 S라인 젤이라고 이제 지방 대사인데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 못 쓰시면 아까 이노비티화 에센스 토닉 그걸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뿌리시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그걸 쓰시고요. 통증에는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통증 개선을 주로 했는데 흉터는 이걸로 개선 안 될까요? 흉터 예방은 이것도 안 될까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흉터는 어떤 거냐면 켈로이드가 쌓이는 게 흉터잖아요. 그렇죠? 자, 켈로이드 쌓이는 게 흉터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켈로이드가 그냥 덥석 생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켈로이드가 생성된 면과 정상세포가 만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피부는 계속 자라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또 다른 막이 있어요. 바이러스도 있고 아니면 염증 때문에 또 다른 막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생성되는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생성되지 않으니까 켈로이드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제 기준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 경계선에서의 염증 상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정상화된다면 정상세포가 달아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피부 세포는 켈로이드가 계속 없어지니까 그렇죠? 달아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얇아지고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안 나왔네. 여기 아까 그 어머니 마사지 했던 그 친구가 이름이 정근이고 중2사인데 그 친구가 왼팔인가 오른팔에 40년 된 화상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심할 때는 여기 이렇게 막 그렇게 용무늬처럼 이렇게 이렇게 땡긴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흉터가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작년 8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개월 됐겠죠. 안티서클을 계속 먹어요. 근데 지금 켈로이드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켈로이드가 아니라 막 같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그런 그 병적인 층인 거지. 병적 세포 층인 거지. 그것들이 드러나서 이제 그것만 없어지면 정상이 될 것 같아. 근데 전에 그러니까 용문신처럼 이렇게 돼 있던 거는 아직 조금 남아 있고. 그 원리가 뭐냐면 염증 개선하고 림프순환을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로도 당연히 마사지로도 도움이 되겠다. 시간은 좀 걸리겠다. 그렇죠? 왜? 그거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시간들인데 그걸 같이 하면 조금 줄겠다. 여러분들 그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흉터를 안 생기게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쉽죠. 그렇죠? 자, 제가 한번 그 실험을 했었어요. 뭐를 했었냐면
켈로이드를 그러니까 켈로이드가 없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켈로이드를 안 생기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게 제일 깊을까 했더니 그 여자들 그 제왕절개 수술한 게 제일 두꺼운 흉터겠더라.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해서 켈로이드가 안 생기면 나머지는 안 생기겠지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 환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마침 내가 아는 의사의 간호사가 아기를 낳고 제왕절개를 수술할 예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약을 했죠. 내가 켈로이드 안 생기는 한번 마사지를 하겠다. 그래서 24일 만에 저한테 왔어요. 24일 만에 온 게 뭐냐면 산후조리실 거기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퇴실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건 24일이니까 저도 좋죠. 왜냐면 아물어야 되니까 보통 2, 3주 걸리니까 다 아물고 그때 마사지를 하는데 느낌이 뭐냐면 그 절개면에 묵은한 느낌이 있어요. 묵은한 느낌이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거기에 그 절개면에 그냥 그 절개면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까 묵 같은 게 껴있는 그런 느낌이 젤리 같은 게 껴있는 그런 묵은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2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6번 했어요. 그랬더니 6번째 할 때 그게 딱 없어지는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아, 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그때. 근데 처음 환자니까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씩 2주를 더 했어요. 10번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8개월에 둘렀는데 켈로이드 하나도 안 생겼어요. 뭐로 했어요? 마사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서클포를 먹어주면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화상이나 수술 부위 환자에 단순하게 부종맥 개성뿐만 아니라 켈로이드 생성도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부종과 켈로이드 생성이 맞아주면 그거의 회복도 빨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켈로이드를 여러분들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위궤양을 심하게 앓았어. 거기 켈로이드 안 생길까요? 대장염을 심하게 앓아서 거기 켈로이드 안 생길까요? 저는 그 위장세포에 장상세포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켈로이드로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 환자죠. 그 약사인데, 서울서 약하는 친구인데, NSAID를 어떻게 먹어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 죽도 뭐 잘 못 먹는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고쳐줬어요. 2년 동안 약 먹어서 고쳐줬어요. 다 회복돼서 약이 끝났는데, 조금만 잘못 먹으면 또 체해가지고 한 3개월 약 써야 되고, 조금만 잘못 먹으면 체해서 쓰고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상하다. 왜 제가 내 환자 중에 저렇게 자꾸 재발하는 환자가 없는데 저 사람 왜 그런가 하고서는 한번 배를 만져봤어요. 근데 배가 돌덩이 좀 딱딱해요. 그 위궤양이 심하게 앓면서 그게 켈로이드가 된 거야. 딱딱해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6개월 동안 마사지해서 켈로이드가 풀어지니까 이제 안 와요. 여러분들 위궤양 심하게 앓고 나면 위장 기능이 뚝뚝 떨어져서 잘 회복이 안 되는 게 켈로이드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러니까 위장에 켈로이드 딱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거야. 부어 있는 거야. 그리고 켈로이드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그 상태가 어떻게 돼? 심지들 박아놨으니까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켈로이드는 굉장히 단순하게 얼굴의 흉터, 피부의 흉터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상에도 켈로이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기본 방법은 그래요. 자, 이게 HPT가 그냥 힐링 팜 테라피 그냥 길게 쓰기 귀찮아서 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저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서두르거나 강하게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시행한다. 아까 들었어요. 이거 자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힐링 팜 테라피는 어떻게 한다? 설렁설렁. 자, 여러분들 이것들은 잘 해줘야 돼요. 자,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살. 예? 자, 여러분들 우리 한자 수고 중에 뭐냐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 림프 마사지는요 과유불급이에요. 왜냐면 림프관들은 굉장히 얇어. 그래서 세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막혔는데 밑에서 세게 물면 어떻게 돼요? 부풀도 터지겠죠. 그래서 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빠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하고 살살 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 말 중에 그래서 처삼춘묘 벌초하듯이 림프 마사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 자 시키면 다 거의 10명, 8명이 그래. 뭐냐면 딱 아픈 데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너 아프지? 응. 그러면 그래 한번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풀다 보면 이게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에 풀어주고 싶은 거야.
예? 한 번에 풀어줄 때 보니까 어떻게 돼? 정말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해. 그래서 그날 풀어줬어요. 근데 그 주변에 염증 물질이 너무 심하게 건드렸으니까 그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파괴가 된 거야, 세포들이. 그러면 그 다음날 띵띵 보여. 근데 그게 인대면 인대가 파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도 물어준 적 있어요. 왜? 염증 부위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픈 부위일수록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거지. 한 번에 풀어준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심해서 돈 물어달라고 오죠. 병원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연락이 오죠. 왜? 우리가 건드는 부위가 건강한 부위가 아니라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림프 마사지 요령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살. 결코 과해불급하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만 좋아져도 충분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 번에 없애려고 하면 안 하시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림프가 아니라 정맥의 진행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손끝,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머리끝에서 심장 쪽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간별로 끊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만 아프다. 그럼 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팔 전체가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 다음에 뭐 팔꿈치도 아프고 이게 따라가면서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디부터 하느냐? 자, 그러면 다 이쪽부터 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부터 해야 돼요? 목부터 해야 돼요? 자, 손목부터 하면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막혔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부터 풀어야 돼요? 일로 가면 위에부터 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 풀어줘야 구멍이 뚫리고 여기서 이렇게 뚫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에 가까운 쪽부터. 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몸통에 가까운 쪽부터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간별로 실시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한 군데만 아픈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부위만 풀어주면 되니까. 또 하나 문제를 낼게요. 그러면 자, 부위가 작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부위가 이렇게 큰 경우 있고 딱딱한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힌 게 많이 막혀서 딱딱하게 굳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것도 마찬가지야. 림프의 방향 쪽에서 여기부터 위에부터 깎아주는 거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만큼이 망쳐 있으면 여기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림프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순서대로 깎는 거예요. 이렇게. 연필 깎듯이. 자, 근육통인 것도 상관이 없는 게 근육의 흐름의 방향하고 그다음에 림프의 방향하고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자, 우리 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림프의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다리 다 일치해. 복부, 등 다 일치해. 일치하는 아는 부위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여기. 대흉근이라서 이게 근육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잖아요. 자, 보통 45도까지는 어긋나도 되는데 이건 90도 어긋났잖아요. 만약에 가슴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저기 나라 또 사실대로 하니까 젖가슴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가슴 무게 때문에 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 소흉근이라서 여기서부터 그 가슴을 잡아주는 근육이 많이 아파요. 여자들은. 자, 근데 가슴이 적은 사람들은 그건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어깨 아픈 원인이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소흉균이 아파서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 제가 이제 옛날에 마사지 많이 할 때는 보면 그 가슴이 큰 사람들은 가슴을 만져줘야 되는 거야. 왜? 이 소흉근이 딱 요 가슴 전술 젖꼭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풀어줘야지만 어깨가 아픈 게 풀려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냥 하면은 이게 직각이 돼.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 팔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림프의 방향하고 같이 흐름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팔뚝 어깨 관절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여기까지,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데가 목이에요, 목. 목은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는. 근데 어깨는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만나는 게 요 경계선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목하고 어깨하고 싹 사이점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까지만 가야 돼. 이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네.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딱 가서 멈칫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돼.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면 안 돼. 딱 거기까지만 가고 여기까지만 돼. 그것들이 주의할 때가 딱 그 부위, 어깨 부위에서 그다음에 목 부위에서.
그래서 처음에 자신 없으면 거기다 손톱을 딱 대가지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밀어서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근육통도 되게 잘 되고요. 그다음 다이어트 시 통일 부위를 먼저 지방을 분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다이어트 통일 이거 여러분들은 이거 열심히 설명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픈 거 좀 잘 안 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여러분들 제일 잘 팔리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재미삼아서 찜질방 가서 하고 있으면 아마 10명 정도는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어디서 사냐고, 좋으냐고. 자, 시향의 느낄 점 보면 아까처럼 이제 근육전에 따라서 근육의 행으로 특히 어디에 많이 나타나면 척추 쪽에 있는 그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척추를 쓰게 하는 데는 척추 기립근. 이 기립근 쪽에는 뭐냐면 도로 위에 과속 방지턱도 느껴져요.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방지턱들이 있어요.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그냥 그게 있겠어?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지나가는 느낌이 있거나 붉은 모래밭 아니면 그 뭐 작은 아주 고운 모래도 있고요. 피하 지방이 많이 지칠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쿠션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쿠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근육통이 있는 거는 단단 돌철처럼 느껴지는 거 있고요. 꼭 뼈처럼 느끼는데 뼈가 없는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에는 뼈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통풍 환자예요. 통풍 환자도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림프 마사지를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풍 환자는 그냥 마사지하면 큰일 나. 왠지 알아요? 통풍은 결절이 돼 있잖아. 요산 결절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마사지 비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요산 결절은요 한 39도 되면 녹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 각탕법을 하고 하면 되지, 그쵸? 근데 병원에서는 그 요산 환자한테 뭐를 해요? 얼음찜질 하죠. 그쵸? 그거는 정반대 요법이에요. 요산 환자를 만약에 그 뭐 통풍 환자가 있으면 각탕법을 5분 동안 한 다음에 이때 온도가 뭐냐면 45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진부까지 어떻게 돼요? 적어도 40도 이상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다 녹을 때 빨리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명예현상이에요. 자, 노폐물이나, 자, 독소 배출에서 일어나는 피부 발진, 그 다음에 피로감들이 일시로 나타나요. 서클포에 먹을 때 나타나는 피로감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부종 정체된 체액들이 순환촉진에서 빠져나가면서 과잉의 수분제 소변 배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변량이 일시로 늘어나죠. 여러분 서클포에 먹어도 소변이 일시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변 냄새가 진하고 막 그 색깔도 진하고 냄새도 진하게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과도한 체지방이 배출되면서 아복부에 약간의 정말 가벼운 불편함을 느끼면서 제니칼 먹었을 때 삼겹살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설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식욕 감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염증이 심한 부위에는 배농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요. 자, 이렇게 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쥐는 법이 이렇게 쥐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턱이 있어요. 턱에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서 힘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 알았죠? 이렇게 턱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잡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잡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싸주듯이, 이렇게 감싸주듯이 이렇게 감싸주듯이 잡는 거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부위별로 하는 것들은 이제 실습 통해서 시작하겠습니다.